오늘은 한류를 상대해서 일본의 콘텐츠가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이유라는 일본 썬데이 메일의 기사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리얼리티를 가미하고 있는 것은 높은 연기력입니다. 우선 한국 연기 지망생들은 대학에서 발성법, 캐릭터 파악법 등 연기 메소드를 제대로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감독이나 각본을 경험하기도 하고 직접 영화도 만듭니다. 졸업 후에도 네트워크가 있고 서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연기를 배우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에서는 할리우드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스카우트대 연예계에 입문해 뜬금없이 드라마나 영화의 주연을 맡는 일도 흔치 않은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도 마찬가지 일본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제작 예산은 일본의 몇 배이며 재벌이 거금 들여 제작하고 그것이 히트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국내 최대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작이었고 방송된 것은 케이블 방송사인 TVN이었습니다. 사실 TVN도 스튜디오 드래곤도 CJ 재벌그룹 산하입니다. 인기가 높은 드라마 더킹 영원한 군주의 총 제작비는 약 320억 원입니다. 반면 빛이 보이지 않는 일본 드라마는 사양산업입니다. 시청률 침체로 프로그램 간 중간 광고 요금도 계속 내려 골든타임 1회의 평균 제작비는 약 3억 3천만 원, 최고액에서도 약 5억 6천만 원 정도가 시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은 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작 시스템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주로 방송국 주도로 제작돼 왔습니다. 드라마의 프로듀서가 기획을 결정해 제작 회사에 의뢰하는데 히트하면 대부분은 방송사의 공로가 되어버리고 하청회사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작사가 드라마 편성 기획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럿판을 보고 TV 편성에 대해 찬성 반대를 결정합니다. 성공하면 제작사 사람들이 평가와 돈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던 한국 영화 패러사이트 역시 CJ그룹이 투자 배급사입니다. 일본 영화인들이 입 밖에 내서는 안 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이 아시아 영화계 1인자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입증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콘텐츠의 질보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촌탁 중시의 일본 제작이 방식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촌탁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의향을 미리 헤아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할리우드는 엣지 있는 저예산 작품으로 유명해지면 다음엔 중간 예산 영화로 발탁되고 대작으로 기용됩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일본 제작위원회는 영화사 또는 광고대행사, 방송사, 출판사, 음반사, 연예기획사 등 이 영화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집합체로 예를 들어 하나의 영화에 출자한 5개 회사가 있다면 모두가 납득하는 감독이나 각본, 캐스팅이 아니면 진행이 어려운 구조라 자연스럽게 촌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일본 기사에서 분석한 일본의 콘텐츠가 한류를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사를 읽은 일본인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본 드라마 수준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낮습니다. 연기력도 각본도 모두 낮아요.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래스를 본 드라마 관계자나 배우분들의 감상을 듣고 싶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관해서는 현재 일본이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생각해 80년대까지 일본 콘텐츠를 베낀 듯한 작품밖에 만들 수 없었던 한국에 왜 뒤처졌을까? 일본 영화나 텔레비전의 제작자들이 연구 좀 했으면 해. 애니메이션에 관해서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들떠 있으면 이쪽도 위험하다고 생각해. 가끔 일본 인기 드라마를 보면 너무 재미없어서 채널 돌리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중학생들이 보기에 좋을까요? 어른이 즐길 수가 없네요. 너무 단순하고 재능이 없어요. 한국 드라마 오랜만에 보니 역시 빠져듭니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주연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너무 연기를 잘해서 누구인지 검색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일본 영화 드라마는 거의 괴멸적이야. 시시콜콜한 아이돌 문화가 엔터테인먼트를 구축한 느낌이지 실력 따위 필요 없어. 사무실과 스폰서하기 나름이야. 한류 영화는 배우의 연기력이 무섭게 높습니다. 뚫고 나가야 하는 설정에서도 연기가 확 달라져요. 일본 영화는 사무소에 밀어주기로 인해 지고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 슬기로운 감방생활 등 수수하고 가슴 뭉클하고 터무니없지도 않은데도 수작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것들을 보고 있으면 일본에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드라마겠지라며 우리나라의 낮은 수준에 슬퍼진다. 한국에는 주연급을 가진 배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연 배우들도 연기를 정말 잘하고 각본도 제각각이어서 매번 끌려 들어갑니다. 액션도 리얼하고 영상이 실제감이 있으며 그 중에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드라마도 있을 정도로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확실히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재미있어. 무엇보다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하지. 한국을 싫어한다고 외치는 회사 상사가 자택 대기 중에 본 주몽에게 당했다고 해. 이것저것 다 본 후 어쩔 수 없이 사모님과 주몽을 봤더니 2화에서 완전히 빠져들었대. 81화 정도의 장편을 몰아보기로 5일에 끝냈다고 했어. 한국에서는 사랑의 불시착도 이태원 클라스도 아닌 동백꽃 필 무렵이 압도적 고평가랍니다. 한국 드라마의 역사를 바꿨다는 소리까지 듣는 것 같아요. 화려함도 판타지도 없고 재벌이나 압도적 꽃미남이나 미녀도 나오지 않는 수수한 작품이지만 터무니없이 울리는 휴먼 드라마. 본 사람 있으면 감상 듣고 싶습니다. 언젠가 보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기 작품이 너무 많아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 일본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해외 반응을 제작하면서 한국 관련 기사에 일본인들이 수긍한다는 댓글들로 도배되는 건 처음 보는 풍경이네요. 그만큼 한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의 차이가 크다고 스스로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류를 상대로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다는 일본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허리슈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